코스모 신소재의 2025년 사업 보고서, 이 숫자들 속에 회사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보고서를 샅샅이 파헤쳐서 핵심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2025년에 영업이익은 무려 90% 넘게 곤두박질 쳤는데 이상하게도 회사가 실제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1400% 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꼭 추리소설 같지 않나요? 이번 분석은 이 이상한 상황을 풀어내는 일종의 현금 흐름 추적기가 될 겁니다. 투자자라면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겠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2025년 실적부터 냉정하게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현금 흐름의 비밀을 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과 리스크를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최종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코스모 신소재의 2025년 성적표. 과연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솔직히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정말 크게 줄었고요. 결국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이건 명백한 위기 신호죠. 회사도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바로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 우리가 흔히 EV 캐즘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주력 제품인 NCM 양극화 물질,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의 주문이 확 줄어든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유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회사 전체 매출의 70%가 넘는 이 가장 큰 파이가 바로 양극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기침만 해도 코스모 신소재는 독감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익은 그렇게나 줄었는데 도대체 현금은 어디서 그렇게 쏟아져 들어온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무려 1382억 원. 영업이익은 고작 24억 원을 냈는데 한 해 동안 본업으로만 벌어들인 실제 현금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이익과 현금의 이 어마어마한 괴리,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 장사가 잘 돼서 번 돈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 회사가 아주 영리하게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현금, 다시 말해 치밀한 재무관리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비법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받아야 할 외상값을 최대한 빨리 걷어들이고, 둘째,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를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겁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2024년 말에 1273억 원이나 됐던 매출 채권, 즉 외상값이 605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1555억 원어치나 쌓여있던 재고도 834억 원으로 크게 줄었죠. 바로 이 자산들이 전부 현금으로 바뀐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겁니다. 장부상의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현금 흐름이야말로 회사의 진짜 생존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강력한 현금을 만들어냈다는 건 회사의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코스모 신소재가 위기 상황을 정말 똑똑하게 잘 헤쳐나갔다. 자, 그럼 과거는 알겠는데 미래는 어떨까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동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들까지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보죠.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이미 다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가장 핫한 AI 시장의 성장에 올라탈 수 있는 MLCC 필름 사업이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요. 스마트폰부터 AI 서버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핵심 부품 소재거든요. 자, 이제 리스크도 냉정하게 짚어봐야겠죠. 핵심 원료인 전구체를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리튬 같은 핵심 광물 가격이 널뛰기를 한다는 점은 계속해서 무거운 부담이 될 겁니다. 물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전기차 시장이 도대체 언제쯤 본격적으로 회복될 거냐 하는 불확실성이겠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은 단기적으로 약하지만 재무 건전성은 오히려 증명됐고요. 미래 성장 잠재력과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 표가 여러분이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아주 유용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귀결됩니다. 불황기에 보여준 이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을 앞으로 다가올 시장 회복기에 폭발적인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능성에 투자할지 말지는 이제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